need your space, then pull me close. I read your silence, louder than most. One day you're warm. 제 영상에서 이런 댓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상대가 의사 아니었으면 결혼 안 했을 거는 팩트 아님? 감내하셈. 표현은 조금 달랐지만 이런 비슷한 내용의 댓글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부터 꾸준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의사와 결혼했으니 외도 정도는 예상했어야 한다. 조건을 보고 결혼했으니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글에 대해서는 불쾌하다기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지겹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부터 정말 줄기차게 달리던 댓글이기 때문입니다. 의사와 결혼해서 살다가 좋은 거 많이 누리고 살았으면서 헤어질 때 되니까 지금 와갖고 징징거리냐. 의사랑 결혼하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제가 어떤 결혼 생활을 했는지, 결혼할 당시 누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 실제로 누가 더 많은 돈을 벌었는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전 남편이 의사였다라는 말 하나로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을 유튜브 댓글에서 처음 접한 것은 아니었어요. 결혼 생활 내내 반복해서 경험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전 남편과 그의 모친은 늘 의사라는 직업을 특별한 위치에 올려두었습니다. 전 남편이 공부를 오래 했다는 이유로 일상생활의 많은 일에서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내 아들은 공부만 해서 이런 건 할 줄 모른다. 내 아들은 공부만 하느라 돈을 벌지 못했다. 나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공부만 하느라 이런 것을 신경 쓸 수 없었다. 생활에 필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비슷한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수많은 일 앞에서 자신은 공부만 해왔기 때문에 모르고 돈을 모으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들은 모두 내 몫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몰라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른다는 말이 배우려는 출발점이 아니라 책임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면허처럼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거 몰라도 된다. 나는 공부하느라 이런 거는 못 배웠다. 나는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다. 그 말 뒤에는 자신의 시간과 노동은 중요하고 상대방의 시간과 노동은 언제나 사용할 수 있다라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오래 했다는 사실이 공동생활의 책임에서 면제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신이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일까지 다른 사람이 대신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에서는 그가 하지 않는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내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반대로 그가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가정을 이끌고 경제적으로 책임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생활을 관리하고 돈을 벌고 자산을 만들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댓글에서 또다시 의사와 결혼했으니 감내해야 한다는 말을 보면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보아왔던 그 세계관이 댓글을 통해서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남자가 의사면 그는 자동으로 능력이 있고 우월한 사람이 되고 그 배우자는 그 지위와 경제력을 누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 여자는 좋은 조건을 선택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그 전제부터 한번 곰곰이 따져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의사라는 직업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돈을 잘 벌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는다라는 인식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분사회가 아닙니다. 의사 면허를 보유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높은 신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면허를 취득하는 순간 돈이 저절로 쏟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 남편은 결혼 당시 사람들이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성공한 의사였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 남편은 40이 넘은 나이에 의사 면허를 취득했고 본인과 그의 모친은 의사라는 타이틀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부심과 경제적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결혼 당시 전 남편에게는 모아놓은 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빚만 남아 있었고 30년이 넘은 오래된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살고 있었죠. 결혼할 때도 대출을 아는 마이너스 상태였습니다. 반면 저는 결혼 전에 이미 모아놓은 재산도 있었고 제 명의의 서울에 집도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당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의사도 아니었어요. 계약직 강사로 여러 곳을 옮겨 다니고 있었고 결혼 생활의 절반가량은 비전임 계약직으로 일하며 많지 않은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전문의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병원을 개원하거나 지역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진료하며 높은 소득을 올리기에도 어려운 상태였어요. 결혼 생활 중 상당 기간 동안 제 수입은 전 남편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전 남편 역시 당시에는 제 소득과 직업을 매우 안정적인 기반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제가 의사라는 타이틀과 경제력을 보고 결혼을 했을 것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실제 경제 상황은 확인하지 않은 채 남자, 의사라는 두 단어만으로 누가 누구의 덕을 보았는지까지 결론을 내립니다. 전 남편은 법정에서 이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의사이기 때문에 혼인 중에 많은 돈을 벌었고 따라서 재산을 저와 반반 나눠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치 의사라는 직업명 하나만으로 결혼 생활에 대한 경제적인 기여까지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미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1심에서는 재산분할 기여도가 전 남편이 35%, 내가 65%로 판단되었고 항소심에서는 전 남편 30%, 제가 70%로 판단되었습니다.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제 기여도가 전 남편보다 훨씬 높게 인정되었습니다. 물론 재산분할 비율 하나가 결혼 생활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전 남편이 의사였기 때문에 가정을 경제적으로 책임졌고 저는 그 혜택을 누리기만 했다라는 이야기가 사실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누가 혼인 전에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누가 실제로 더 많은 소득을 벌고 있었는지, 누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더 많은 기여를 했는지 살펴본 결과가 35대 65였고 다시 30대 70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돈을 더 잘 벌었다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남편의 직업명만 보고 누가 누구의 덕을 보았는지를 결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댓글에서는 이 모든 현실이 사라집니다. 남자는 의사라는 직업 하나만으로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던 사람처럼 취급이 되고 여자는 의사와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누린 사람으로 규정됩니다. 남편이 의사라는 사실은 크게 보이지만 아내가 더 많은 소득을 벌었다는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이 공부한 시간은 희생으로 인정되지만 아내가 돈을 벌고 생활을 관리하고 가정을 유지한 시간은 당연한 의무처럼 사라집니다. 심지어 남편이 생활의 책임에서 빠져나가며 남긴 빈 자리조차 결국 아내가 한 일로는 제대로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그 시선이 너무 지겹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폄하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의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책임이 필요한 직업이고 그에 맞는 존중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직업에 대한 존중과 한 인간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의사 면허는 배우자보다 높은 신분이라는 증명서가 아닙니다. 공부를 오래 했다라는 사실도 공동생활의 책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면허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일부 댓글은 이런 직업적 권위를 외도와 배신까지 감내해야 하는 이유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외도를 한 사람에게는 말합니다. 그 정도로 잘난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상처 입은 배우자에게는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선택했으니 네가 감내해야지. 잘한 일은 모두 그 사람의 능력이 되고 잘못한 일은 배우자의 선택이 됩니다. 상대가 성공한 것은 온전히 상대의 공이고 상대가 배신한 것은 그런 사람을 선택한 배우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작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책임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피해를 입은 사람만 계속 자신의 선택을 해명해야 합니다. 왜 그런 사람과 결혼했느냐? 왜 미리 알아보지 못했냐? 왜 참고 살지 않았느냐? 왜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느냐? 이 문제들을 따라가다 보면 외도한 사람이 아니라 외도를 당한 사람이 심판대 위에 올라갑니다.
물론 결혼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의 성격과 가치관을 충분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물건처럼 사양표를 확인한 뒤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연애할 때의 모습과 결혼 생활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자신의 문제를 오랫동안 숨길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나중에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네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한다면 세상의 거의 모든 피해는 피해자의 판단 부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면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탓이고,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면 회사를 잘못 선택한 탓이고, 연인에게 폭력을 당하면 그런 사람을 만난 탓이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믿은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 신뢰를 이용하고 깨뜨린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의사와 결혼하려면 다 감내해야 한다는 말에는 아주 낡은 결혼관이 들어있습니다. 남자는 돈과 사회적인 지위를 제공하고 여자는 그 대가로 남자의 외도와 무례함을 참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결혼은 한 사람이 조건을 제공하고 다른 한 사람이 존엄을 내어주는 거래가 아닙니다. 경제력은 외도할 수 있는 면허가 아니고 사회적 지위는 배우자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특권이 아닙니다. 설령 누군가가 상대의 직업이나 경제력을 결혼 조건 중 하나로 고려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택이 배신당해도 된다는 동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 결혼 생활에 아무 판단 착오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놓쳤던 신호들도 분명히 있었고 더 일찍 결정해야 했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도 제 선택을 돌아보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는 것과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 자신의 책임으로 떠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믿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이 나를 속인 것도 내 책임이다 라는 결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누군가가 제 삶을 모두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진 않습니다. 제 선택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제가 대응한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과 피해의 정당화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선택했으니 배신당해도 감내하라는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닙니다.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잘못을 허용하고 그 사람 가까이에 있는 가족에게는 더 많은 침묵과 희생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직업은 그 사람의 인격을 증명하진 않습니다. 좋은 학력과 높은 소득도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보증서가 아닙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조건을 고려해 결혼했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존엄이 할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직업도 배우자보다 높은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지겹다라고 느끼는 것은 댓글 한 줄 때문만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 안에서는 공부와 직업을 이유로 생활의 책임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았고 결혼이 끝난 뒤에는 그 직업 때문에 제가 많은 혜택을 누렸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벌었던 돈과 가져왔던 재산, 제가 떠맡았던 생활의 책임과 노동은 반복해서 저를 지워왔습니다. 결국 같은 세계관입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의사라는 이유로 자동 우위에 놓고 그 배우자는 도움을 받는 사람, 참아야 하는 사람, 감내해야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시선입니다. 결혼은 성공한 사람에게 잘못할 권리를 주는 제도가 아니고 그 배우자에게 감내할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도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고 상처를 입은 사람은 그 일을 문제 삼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의사와 결혼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감내해야 했던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결혼을 했든 누구나 배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관계에서 나오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은 네가 선택했으니 참아라 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을 지켜도 된다 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